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혁신위가 길을 잃었다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혁신위 1호 쇄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인데요. 이 당론 추인하기 전에 31명인가요? 30명의 의원들이 미리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선언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같이 하신 거죠? 선언하신 거죠? 예. 제가 혁신위가 믿었다거나 방향성에 동의한다거나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네. 불체포 특권 포기에 찬동을 해서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이라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좀 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요구를 했는데 3주가 지나도록 당내에서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냐 이런 비판이 그때 따가웠죠.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리고 불체포 특권보다는 방탄국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런 대의를 위해 가지고 제 소신은 잠시 꺾고 일단 국민의 의구심에 화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선언에 동참을 한 거죠. 자, 결국은 근데 추인은 당론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 시 이게 조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 한동훈 장관 구차하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미리 포기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해도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나 우리 윤 대통령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절대 왕조 때는 정권이 바뀌려면 이 반정이라는 걸 했어야 됐습니다. 한밤중에 거사를 했어야 되죠. 네. 목숨 내걸고 하는 거죠. 근데 정권을 바꾸려면 목숨을 내걸지 않아도 된다. 신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고안해낸 게 선거제도죠. 네. 대권 뺏겼습니다. 네. 대선 졌다고 이렇게 야당만 골라 패는 대통령, 검찰, 감사원 정말 봐도 처음 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마지막 보호장치가 불체포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검찰 소위 말하는 검찰공화국에서 막을 방법이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마지막 보호장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과연 과한 거냐. 제가 정당한이라는 조건 붙이는 것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절박함은 공감합니다. 예. 절박함 때문에 정당한이라는 게 조건이 붙여졌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혁신위에 제안한 체포동의안 이 기명투표 제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입법 사안이잖아요. 국회법을 바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국회법 제112조의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요. 1952년서부터 됐고 인사에 관한 거는 아무래도 조금 안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신껏 투표해라는 취지로 이렇게 바꿨죠.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6월 달 정당대표 연설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혔는데 또 이걸 기명투표로 하자. 지금 이 당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의구심이 왜냐하면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알 수 했고 있게 되니까요.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불체포 투표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수박이라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의원들에게 의식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해가지고 좀 논란을 자초했다 난 그래 봅니다. 자, 그리고 혁신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에는 선을 긋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네.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그 소복경 혁신위원이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라는 일가의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경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뭔가 용감한 건가 무식한 건가. 그리고 뭐 이 대표는 적법하게 선출됐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탄핵 외에는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거다. 윤리심판원으로 착각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예. 혁신위의 풀 에임이 뭐냐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입니다. 상당히 길죠. 네. 저는 그 이름대로 하면은 된다고 봐요. 왜 국민의 신뢰가 우리 당을 떠나갔는가 이걸 네. 먼저 따져야 되고 그게 현 지도부 때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있는 그대로 그 원인을 밝히고 또 뭐가 됐든 해법을 제시해야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야 국민적 신뢰도 회복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혁신의 태도는 성역을 두겠다는 거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믿업지도 않고 방향성에 동의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지금 국민 신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신뢰가 좀 당을 떠났다.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내로남불, 돈봉투, 김남국 등으로 대변되는 도덕성 상실, 그 다음에 다양성이 없어지고 팬덤 정치 네. 이런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 뭐 이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 이후에 생긴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정부 5년 동안 숱한 경고음이 나왔죠. 네. 그거 무시하다 대선 패배했습니다. 대선 치고 난 다음에도 정신 못 차려 지방선거 졌습니다. 네. 그러고도 1년 내내 증상이 더 악화됐고 뭐 정쟁에만 휘발리고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여당하고 도끼객경이 돼버렸죠. 네. 지금 최근 몇 주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서울 양평고속도로, 뭐 리투아니아 쇼핑, 네. 뭐 저 뭡니까 오송 지하차도 뭐 집권 여당의 악재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정부 여당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MBS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다음 총선에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네. 된다 42,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43.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네. 민주당은 23. 특히 서울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16 더블 스코어입니다. 네. 이래가지고는 수도권에 선거 치르기 힘들죠. 이기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혁신을 해야 되고 그 예전 거를 조금 탈피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 중에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김남국 의원 지금 제명 논의 특히 어제 이원 의원은 제명 가능하다고 좀 얘기를 하던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명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명해야죠. 아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총선 때 우리가 국민들께 뭐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겁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니까 자꾸 법을 봅니다. 네.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의 국회의원 선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수백 회 했다. 또 뭐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나요? LP 네. 거래. 이건 통상의 코인 거래하고는 이 급이 다른 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예. 과연 그러면 이분이 국가 이익을 우선했냐, 양심에 따라 가지고 그 직을 수행했냐? 네. 저는 업은 등한시 한 채. 업이란 거는 하늘이 내려준 그 원래 소임입니다. 예. 그건 등한시 한 채 직만 탐했기 때문이다. 국회의라는 자리만 탐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꾸 뭐 권영세 장관도 뭐 몇백 번 했느니 뭐 돈이 많느니 네. 뭐 왜 이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만 네. 먼저 떼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김남국 의원만. 예, 네. 예. 그거 안 하면 총선에서 아마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민주당은 네.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당이다라고 비난을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적 3분의 1을 하기에는 뭐 민주당이 절대 다수 그 제명에 아마 당론을 만들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과연 그래 하시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 같은 생각을 네. 우리 당 의원들께서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뭐 이게 누구를 뭐 제명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싫어하고 뭐 등한히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언급한 여론조사 있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이 혁신이 좀 얘기를 했는데 혁신이가 그러면 앞으로 좀 공천하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좀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글쎄 이미 이계호 단장이 이끌던 공천 TF라는 게 예. 있었고요. 거기서 22대죠. 네. 22대 다음 총선, 네. 총선 공천 특별 당규라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룰이죠. 그런데 그걸 확 뒤엎는다. 그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그거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뭐 예컨대 동일 지역 삼선 금지 이런 거는 아니 글쎄 어렵습니까? 그런 게 가능할란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공관이 5, 전국 단위 권리당원 5. 네. 그러니까 서울의 국회의원 경선 후보를 뽑는데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다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냐? 저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미 중앙위에서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마이너한 세칙 정도를 만드는 거 네. 뭐 그런 건 가능할 겁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딱 지명되고 난 다음에 처음 기자간담회 하면서 전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요.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이다. 예. 이건 강성 친명들 시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건데. 그리고 지금 뭐 공천 룰이라든가 뭐 대의원제 관련해서 쭉 전국을 주유하시면서 당원과의 미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오시는 분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거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실 것이고 네. 또 블루웨이브 같은 뭐 그런 곳에서 커뮤니티, 의견 예. 받고 있고 또 뭐 혁신 행동인가요? 네. 뭐 이런 원외위원장들 추측된 강한 얘기들. 네. 이제 거기서 추출해 가지고 뭘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건 한쪽 얘기만 듣는 거죠. 다 듣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공천보다는 좀 더 혁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기득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네. 그냥 계속 그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주류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 주류 네. 친명 쪽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네. 혁신 얘기할 때 또 조국의 강이라는 게 항상 거론이 좀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최근 뭐 출마설 관련해서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출마 생각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인가요? 조국 전 장관 또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 부모의 불찰이다 입시 비리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던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데요. 네. 네.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기소는 막아야 되겠다는 게 풍부된 심정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지지자들 혹은 지금까지의 그런 해왔던 언행들을 보면 네. 난 이건 사법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고 정치적 투쟁을 해왔던 거거든요. 호랑이 예. 등에 올라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난 바빠가지고 뭐 걔들이 뭐 하는지 몰랐다. 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를 해왔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조민 씨나 뭐 이런 저 자녀들하고 진술이 엇갈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쪽을 믿느냐로 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기소유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소를 막기 위해서는 좀 반은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출마설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다른 겁니까? 저는 언론이 자꾸 여기에 좀 예. 이 포커싱을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걸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더 이상 뭐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정부 여당 현안도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지금 풍수지리가 백재권 교수가 관제 이전 과정에서 공간을 둘러봤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천공이 아니니까 별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니네들이 천공이라 그랬죠. 언제 백정원 교수라고 그랬냐. 네. 천공 아니까 아니라고 했지. 네. 뭐 애들 장난하는 거 비슷한데요. 저는 아니 거기에 현 경호처장과 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백 교수라는 거는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문제가 되고 했을 때 천공이다 했을 때 이거 백 교수다라고 했으면은 그냥 끝날 얘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끌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은 천공이 아닌데 천공이라고 한다.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고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고발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사기관은 이게 천공이 아니다 해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왔냐? 예. 마냐? 예. 왔다면 누구냐? 예. 그리고 이건 저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에 알려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천공이 아니라 백 교수다라는 거는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실은 이 백 교수가 같이 갔다는 거는 밝혀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가? 도대체 이 무슨 판단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엄연히 군사보호구역인데 거기에 민간인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국가적 공적사항 결정에 그 풍수지. 풍수 전문가가 가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의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과연 국정 수행에 국정 지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그리고 경찰이 정권 초기에 이걸 밝히는 거는 물론 뭐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갔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상당히 놀랍죠. 놀랍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저도 옛날에 청와대 근무할 때 네. 계속 헌재 결정 예상 보고란 걸 써가지고 올렸는데. 봉직기가 비서 하실 때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네. 예.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게 이제 정치재판. 그렇죠.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강하니까요. 예. 그래서 재판관의 성향 분석을 일단은 좀 하게 되는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두 분이 나가시고 두 분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네. 진보 우위였던 구성이 지금은 중도 보수 우위로 좀 바뀌었다 그래요. 예. 중도를 그냥 빼면은 거칠게 보면 뭐 보수 5, 뭐 진보 4, 네. 뭐 이런 정도다. 라고 중도 보수 5, 뭐 진보 4. 네. 근데 지금 6명이 필요하잖아요. 탄핵은 5명인. 탄핵 6명이죠. 그렇습니까? 예, 탄핵도 6명입니다. 근데 5대 4기 때문에 아마 만장일치는 안 나올 거고 쉽지 않을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